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심화회차, 즉 2020년의 마지막 시험인 50회차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2021년 신축년의 해가 왔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2021년에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우선 이 회차를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혹시 이 해설을 통해서 처음 만난다면 가급적이면 40일에부터 먼저 쭉 오신 뒤에 이 회차를 가장 마지막에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40일에부터 50회까지 쭉 기출 연계를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보시면 제 강의 방식이 어색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이 회차를 실제로 보시고 나서 뭐 시험을 다시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제가 이거는 기출을 지금까지 분석해 본 사람으로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회차는 역대 기출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한 가장 어려운 회차에 속하는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옛날 뭐 12회, 20회 아니면 최근 고난도 회차인 41회, 44회 이런 회차까지 모두 종합해서 만든 문제가 이 50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선 내용도 많고 어려운 내용도 많을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출 연계된 내용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021년 한능검은 어떻게 준비하고 기출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오늘은 좀 길었는데 이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물어봤는데, 일단 공주석장이랑 여기 찌개,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가 출토되었다. 일단 이 시기의 유적지로는 대표적으로 뭐 공주석장이랑 연천 전곡리가 있고 뗀석기가 나온 걸 보니까 구석기인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선사시대부터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해설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풀어드릴게요. 1번 반대하도 칼로 별을 수확하였다. 이거는 청동기.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는 특별한 주거지가 없었고요. 3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 무기를 제작하였다. 이것도 철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푸집은 정확하게 청동기 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동 무기랬으니까 청동기 시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번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5번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역시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한 10번까지는 좀 빨리 풀어드리고 뒤에 문제 위주로 할게요.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했어요. 어디냐면 여기 우거왕, 뭐 정말 많이 공부했으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관직인 뭐 상, 니계상, 장군 이런 걸 통해서도 이게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관직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거왕 이거 갖다 푸는 게 제일 나아요. 제가 이 국가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왕이 3명이 있거든요. 단군, 위만,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우거왕, 이 3명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이 국가는 고조선인 걸 알 수 있죠. 사료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사료를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일단 기억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이거는 백제의 무령왕이죠. 무령왕. 그래서 일단 백제고요. 니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일단 기억, 니은 지금 국가가 달라요. 디귿 진번과 인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거는 여기 나온 위만 조선시기의 사실이라 맞고요. 그러니까 영토를 넓혔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리을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금팔조가 있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법으로서 자주 나온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료를 이해 못했더라도 지금 백제 고구려잖아요. 이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지만 제대로 분석했어도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료에 집중하지 말고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비교해서 보세요. 근데 해풍사님 저 선지도 모르면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못 풀죠 당연히. 선지를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거라도 못 챙기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는데 일단 여기 그 여기 풍습에서 책화라는 이 국가의 풍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는 각 그런 부족의 풍습을 그런 자치라던가 그런 존중하는 문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뭐 이런 식의 소나 말을 배상하는 풍습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 단군, 관어피 그리고 과마가 중요했는데 일단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동이에요. 제 해설을 항상 강조했는데 여기서 이 반어피라는 키워드 항상 주목하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다 가죽 표범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는 좀 바다 근처에 있었던 국가인데 이런 바다 근처니까 이런 바다 표범 가죽과 같은 특산물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1번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거는 사만 아니고요. 2번 정사함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이거는 백제. 참고로 고구려는 제가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윽군이나 삼노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이건 맞아요. 참고로 이선지는 옥저랑 동해 둘 다 됩니다. 옥저랑 둘 다 되는 선지로서 정답이고요. 4번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부여. 제천 행사 같은 경우에 참고로 이 문제 제시된 국가는 무천입니다. 이건 무천. 부여는 영고. 5번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역시 부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 자, 4번 밑줄은 왕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이 문제는 키워드가 옛날 좀 설화를 가져왔는데 힌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만파시적. 이게 뭐냐면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은 신문왕이거든요. 이건 적고 나서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은 신문왕인데 이 아버지인 문무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문왕이 이 아버지인 문무왕을 위해서 가문사라는 그런 사찰을 지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 사찰을 그게 행차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이 만파식적이라는 그런 피리를 불면은 이게 뭔가 나라의 평안도 오고 외적도 몰아주고 하는 이 신문왕과 관련된 설화가 이 삼국유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기출에서도 이 만파식적은 뭐 문무왕 아니면 신문왕과 관련된 사료로서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신문왕의 설화랑 관련된 거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1번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버풍왕. 2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이거는 지증왕인데 참고로 이사부가 만약에 그 대가야랑 관련된 게 나오면 지증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부만 보고서 무조건 지증왕 아닙니다. 이사부 지능왕이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전 기출 보면 뭔 소린지 알아요. 아무튼 3번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건 네모랑. 참고로 이런 처음이다, 뭐 전국이다 이런 선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용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튼 4번 매소성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거는 문무왕. 다른 전투로 기벌포 전투가 있죠? 5번 기문도를 비롯한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왕 시기 초기에는 그런 반란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기문도의 난으로서 지금까지 잘 나왔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신문왕도 한 2회에서 3회에서 한 번은 꼭 나오다 보니까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5번부터 사실 문제가 좀 어려워지네요. 가나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물었는데 제가 이 문제는 항상 해설할 때 강조합니다. 출제자는 이 가나를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하나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일단은 어디 가해 사료의 경우에는 여기 고구려왕 거련 일단 이 거련은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외워두셔야 되고 어디 보자 이번 평소랑 좀 다른 사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여 왕을 해쳤다는데 일단 그 뭔 얘기냐면 여기 장수왕이 이게 왕을 그 군대를 끌고 와서 한성을 포위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한성을 포위해서 이 왕을 해쳤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백제의 계로왕이에요. 평소랑 조금 사료를 다르게 냈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에 한성을 포위해서 왕을 해쳤다는 거는 이때 계로왕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 사료는 한성 함락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기출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온 사료라 이런 건 좀 기출 몇 번 풀다 보면 아 또 거련 나오면 장수왕 이 사료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만해요. 엄청 어려운 사료는 아니에요. 처음 만났어야지. 아무튼 나 여러 당수가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토산을 쌓았지만 어 여기 황제가 여러 당수에 명령하여 안시성을 공격했으나 이길 수 없었다. 일단은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안시성이 나왔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안시성 전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 때는 어느 부분을 보고서 이런 식의 키워드를 빠르게 짚어내는지 그게 문제 이해 포인트거든요. 이거 645년인데 일단 여기서 당시에 이 황제라는 거는 당태종이에요. 당태종 이세민. 그러니까 이세민을 말한 건데 이 당태종이 당시에 고구려를 침략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안치성을 함락시키려고 산도 쌓았지만 결국엔 못 이기고 물러났어요. 제가 보기엔 이 사료를 낸 이유는 고구려에 그냥 전투를 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좀 저도 키워드가 그렇게 바로 잡히지 않는데 이게 두식이 역사 사실 문제는 가 나를 무조건 아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가의 사료 이후에 선지에 연결될 수 있고 뭔가 선지에 제시된 사건을 계기로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한 사료만 제대로 이해해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좀 선지를 분석하면서 설명드리면 1번 미천왕이 소한평을 점령하였다. 일단 미천왕은 4세기 왕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5세기잖아요. 이전이라 안 맞아요. 2번 을지문덕이 사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게 정답인데 이거 612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를 막았다. 그것만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 나 수나라 막았는데 이후에 당나라도 막았으니까 나의 사료랑 연계해서 이걸 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엔 바로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좀 근데 익숙해지면 아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보입니다. 아무튼 3번 고구 원왕이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하였다. 이거는 371년인데 말 그대로 4세기예요. 이것도 예전 기출에 다뤘는데 고구 원왕 때 한 번 패배했지만 이때 와서 다시 백제한테 복수를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당연히 안 맞고요. 4번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이거는 동천왕이라는 인물인데 이게 한능검에서는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으로는 잘 안 나와요. 이게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인물도 3세기 인물이라 안 맞아요. 이전이고요. 5번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내무랑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과 내무랑 시기니까 400년. 그래서 5세기랑 역시 안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제시된 사료가 왜 굳이 이렇게 줬는지 너무 연도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수나라 맞고 나서 당나라 막은 걸 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두 시기 사이 문제가 쉬워집니다. 아무튼 6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제가 이 국가 얘기하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김수로, 철, 고분, 그리고 신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자, 일단 여기 그 김해대성동 그리고 김수로 바로 나왔죠? 가야예요. 가야 문제만큼 제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가야 문제인데 김해, 뭐 그리고 고령, 김수로, 철 그리고 신라에게 멸망했다. 이런 힌트를 꼭 외우게 강조합니다. 1번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이거는 신라. 넓게 보면 통일신라까지 다 가능합니다. 2번 만장의 지체로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다. 이것도 신라. 이것도 넓게 보면 뒤에까지 다 가능하고요. 3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부여. 4번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거는 신라. 5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 등에 수출하였다. 이거가 정답이죠. 제가 말했죠. 가야는 철 많이 낸다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제가 이런 문제 보면 항상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게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목걸이. 이게 최근 한능검이 최근 역사적 이슈를 많이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그 문재인 정부의 그런 가야 발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발견된 그런 보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한능검이 최근 역사적 이슈를 반영해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에서 뭐가 나올지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이 왕이 업적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일단 능산이 절터에서 발견된 석조사리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주목하면 좋아요. 일단 능산이가 언급된다면 사비 지역의 역사예요. 사비. 근데 사비로 천도를 한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남부여로 그 국호를 바꾸고 사비로 천도한 시기의 왕 이후만 이걸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목하면 좋고 두 번째로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한 왕 성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왕이 사비로 천도됐고 그 신라의 진흥왕과 관산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죠. 그래서 이 능산이 절터내면은 성왕 이후에 그런 역사적 사실을 낼 확률이 높다. 그런 식으로 기억해도 좋아요. 1번 이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무왕.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는 침류왕. 384년입니다. 아무튼 3번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이거는 의자왕. 642년이죠. 4번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는 근초광. 다행히 선지가 다 이번 다 백제만 줬네요. 그래도.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게 뭐냐면은 진흥왕을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 역사적 사실 당시에 좀 그런 걸 이해해야 풀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551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강을 같이 신라랑 백제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차지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진흥왕이 얘 배신을 때려요. 그래가지고 그 한강 하류 지역도 뺏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관산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게 성왕이거든요. 그런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이 남북국 시대가 언급되면 사실상 나올 국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좀 힌트를 찾아보면은 일단 동무상에서 도읍하고 당의 등주를 공격하여 묘서에서 격돌을 했고 일본의 국서를 보내 고려 국왕이라 칭했다. 일단은 이거 모두 분석드리면 차례대로 일본은 대조영이고 698년에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이 등주 공격은 무왕이에요. 무왕. 이때는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고요. 여기 고려 국왕이랑 친한 거는 문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종합하면은 발해인 걸 알 수 있죠. 사실 동무상만 보고서도 바로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모두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몰랄지 모르니까요. 1번 구서당 식정에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이거는 통일신라. 2번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 국가 관련해서 정말 잘 나온 선지인데 이게 그 삼성 육부제의 그 삼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기구거든요. 정치기구.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문무왕인데 그냥 사실상 통일신라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외사정 자체는 그 통일신라 이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신라랑 관련된 거라 틀렸고요. 4번 위하부 등 13부를 두어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영이 역시 통일신라입니다. 13부 그 뭐 이름까지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이런 그냥 부서 있구나. 그럼 13부라 기억하면 돼요. 5번 마진이란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후고구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발효형도 거의 매번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이 문제도 여기 일단 상주 가은현 이게 그 지금으로 치면 경북 문경이거든요. 근데 뭐 이것까지 몰라도 되고 일단은 여기서 이게 사료 맥락이 여기 기근까지 겹쳐서 측근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백성들 떠돌아다니고 여러 동족들이 봉기하였다. 일단 이게 시기적으로 뭐냐면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통일신라 후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진골들의 그 왕이 다툼도 심했고 그런 삶이 어려워지니까 뭐 원종 애노의 난
뭐 적고적의 난 이런 농민 반란도 많았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키워드 완산주.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전주 지역에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게 바로 후백제예요. 후백제. 그래서 이 완산주라는 키워드를 몰랐으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견훤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완산주를 몰랐으면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 문제도 이거 솔직히 몰라도 풀 수는 있는 게 봐봐요. 기억.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인물은 외교술이 좋아가지고 중국의 국가랑도 교류를 했고요. 니은.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이거는 궁예.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그런 정치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귿.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이거는 927년인데 당시에 견훤은 후백제를 그런 이끄는 그런 인물로서 초반에 전투도 잘해가지고 신라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리을.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왕건.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풀 때 그래요. 내가 이 사료 모르겠어. 아, 나 그럼 사료 모르는데 문제 못 푸나? 잘못된 접근이에요. 봐봐요. 지금 이것만 겹치고 얘는 궁예, 왕건, 선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어도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거에 3점이면 개꿀 문제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사료에 집중하지 마요.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푸세요. 이거까지 안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 못 풀어요. 가장 이거 풀고서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지만 못하겠다. 선지로라도 푸세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이 접근법, 그러니까 선지 분석을 꼭 꼼꼼히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10번.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이 문제는 조금 까탈스러울 수 있었는 게 힌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12목 제도. 이게 뭐냐면 지방 행정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은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그런 지방에 대한 그런 행정 제도를 많이 정비했거든요. 좀 호족을 견제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대표적인 키워드로 다른 걸로 외관이라는 게 있어요. 외관. 일종의 좀 지방관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은 성종이에요. 해fun사님 이런 키워드 하나 갖다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나요? 네. 힌트는 정말 어렵게 내면 앞서 말한 이 문제처럼 힌트를 하나밖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다른 문제처럼 막 네다섯 개 줄 거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만 주고도 바로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1번.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 왕건이에요. 그 원래는 보통 그 광종의 광덕 준풍만 내는데 그 왕건님도 그 천수란 연호를 사용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번 관악을 진흥하고자 양형고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예종. 그 공립교육기관을 살리기 위한 관악 진흥책을 많이 했죠. 3번 독서상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다. 이거는 원성왕. 그 관리 채용을 빡세게 해가지고 원성을 많이 받은 왕이죠. 4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이거는 공민왕. 공민왕도 자주 나온 왕이라 키워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어디 보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인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이 좀 이런 식으로 지방행정 제도를 하게 된 배경에도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성종되면은 지방행정제도 많이 낸다.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어서 11번.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은 이 김반경. 일단 이 김반경을 기억해두는 게 좋은 게 이전에 46회 때쯤에 나왔었는데 이 여몽연합군과 관련된 고려의 장수예요. 그리고 교정적으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알아내니까 개경환도 이후 몽골의 간섭이 본격화된 이 시기 원 간섭기죠. 그러니까 원 간섭기는 1270년부터 한 1350년대까지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개경환도 이후 몽골의 간섭이 본격화됐다. 이것만 알았으면 어렵진 않았어요. 1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조선.
굳이 왕까지 적어드리면 선조죠. 유성룡의 건의로 임진왜란을 그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 2번 삼분구와 구하하여 군국 임무를 전담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예전에 비변사 같은 걸로 좀 중앙 정치기구가 좀 문란해지니까 그걸 다시 역할을 부활시킨 거죠. 3번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처음으로 개편되었다. 정답이에요. 이 문제 제시된 기구 시기에는 그 중앙 정치기구가 격화됐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육부라는 것도 당시에 사사로 격화됐어요. 사사.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4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계 문신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조선 정조. 5번 그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조선 중종. 설치된 시기니까 그 삼포회란을 계기로 설치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시기적으로 나머진 다 조선시대 이후라 그것만 잘 구별해쳐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정직하게 풀려가지 마요. 지금 선지만 분석해도 나머지 다 조선이잖아요. 고려 선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풀이법도 기억해 두시고. 아무튼 12번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 물었는데, 일단 이 문제도 한능검이 최근 역사적 이슈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능검이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최근 이슈를 잘 반영해서, 좀 뉴스를 많이 보면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찍기 쉬운데, 아무튼 간에 이건 모른다 치더라도 여기 이게 중요했어요. 이련이 저술. 삼국유사죠. 힌트가 이거밖에 없긴 했는데, 솔직히 이련이라던가 그 당시 비슷한 걸로 뭐 삼국사기, 김부식, 뭐 아니면 동명한편, 이규보, 아니면 뭐 제왕운기, 이승유,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키워드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무튼 1번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정답이죠. 참고로 이거 외에도 제왕운기에도 단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거는 조선왕조실록. 참고로 사초라던가 시정기랑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좀 임시로 만든 좀 그런 기록물. 그러니까 이거 총판을 만들기 위해 좀 예비 그런 원고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고. 3번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선지인데, 이건 해동고승전이에요. 그 각훈이라는 승려가 만든 건데, 아무튼 해동고승전이라 안 맞고요. 4번 봉기 여정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일단 틀렸어요. 일단 문제 제시된 그 역사서는 기전체가 아니라 그 사건들의 그 역사적 흐름을 정리한 기사 본말체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인과관계를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게 기사 본말체거든요. 이 말 자체가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그런 말인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삼국유사예요. 아,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 대표적으로 삼국사기가 있죠. 아무튼 5번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이거는 동명한편.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까지는 슬슬 무난했고, 아마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문제가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번 밑줄은 왕의 재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을 다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쌍기랑 처음 치러진 과거가 중요했거든요. 이거 보고 바로 알아야 돼요. 광종이에요. 광종은 뭐 쌍기, 과거제, 아니면 뭐 노비안건법, 광덕중풍, 이런 키워드가 정말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바로 눈치챌 필요가 있었고요. 1번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참고로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은 활동 시기가 10세기거든요. 뭔가 욕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 녹과전이란 거는 13세기부터 그 제정한 제도예요. 근데 뭐 굳이 왕을 알고 싶다면 한 원종 시기부터인데, 뭐 그것까진 몰라도 되고, 아무튼 간에 시기가 너무 뒤라서 안 맞아요. 2번 만권당에서 책을 읽는 학자. 이거는 충선왕. 원 간섭기 시기에 그런 학문 교류를 많이 하려고 시도한 왕이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주도하는 장인. 이 주전도감이 언급된 거면 숙종 시기는 가야 돼요. 숙종. 4번
노비 한꺼번에 의해 양인으로 해방된 노비.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왕의 대표적인 업적으로서 정답이고요. 5번 금속 칼자로 직지 심체 조절을 인출하는 기술자. 이것도 거의 고려 말기거든요. 한 14세기 후반은 가야 돼서 시기적으로 너무 뒤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다음 사진전에 절시대 사진을 물었는데, 음, 이게 또 여러분들이 조금 까탈스러운 뉴스인데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이 시기에는 대형 철불이 유행했고 논산관 족사, 석조 미륵부사 이성처럼 거대한 불상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거 고려시대예요. 이게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불상으로서 지금까지 기출에 잘 나왔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문제는 문제에서 힌트를 진짜 많이 줬어요. 일단 철불 유행했다잖아요. 일단 제가 그 불상 이름들을 그냥 댓글로 달아드리고 자막으로 달아드리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해설드릴게요. 일단 1번은 이 철불의 사례예요. 이게 하남 충북리에 있는 그 철불인데 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철불도 좀 초반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은 어색하지 않고 여기 거대한 불상이 있다 했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안동 이촌동이랑 관련된 그런 불상인데 이 1번이랑 3번은 이것만 봤으면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어요. 문제 속에 힌트가 있었는데 일단 이게 틀린 게 이거는 통일신라의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그래서 일단 고려시대랑 안 맞는 거는 그나마 답은 고르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4번이랑 5번은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4번은 그 부속사에 있는 소조열의 자상이라고 그 통일신라의 그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이라 맞고 이거는 그 조금 낯설 수 있는 사례인데 그 고려 초기 불상이거든요. 이게 아마 선각사였나 선운사였나 거기서 만든 불상인데 이게 좀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그런 옷 매무새 양식을 봐서 그 당시 고려 초기에 그런 불상을 만드는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이거 뭐지 싶을 수 있었지만 답이 너무 명확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틀리게 하려고 그냥 조금 낯설 수 있는 사례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출 오답하면서 외우면 돼요. 엔간에서 이런 걸로 설마 새로운 거 나왔는데 이런 거 정답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엔간에서 이런 걸로 답 잘 안 만들어요. 문화유산 유형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통일신라 해당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여기 이음인을 제거했다. 일단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당시에 무신정권 시기의 인물로서 이음인을 제거해야 자신의 그 입지가 확보되니까 이음인은 나쁜 놈이니까 절 따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갖고 여기 봉사십조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봉사십조 이거는 그러니까 왕에게 자신이 뭐 이렇게 정치해야 된다 저렇게 정치해야 된다 그걸 좀 건의한 거고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건 최충원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그 무신정권 시기 선지로서 근근히 나왔어가지고 이전 기출 풀었으면은 모를 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1번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고 하였다. 이거는 묘청. 참고로 그 무신정권 시기 인물은 정중부랑 최충원이랑 그리고 최우를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최우. 2번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거는 최무선. 3번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항쟁을 펼쳤다. 이거는 배중선. 참고로 진도가 아니라 그 제주도가 언급되면은 김통정입니다. 김통정. 발음이 좀 어렵네요. 아무튼 4번 교정별감이 되어 인사, 재정 등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이게 맞는데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그런 국정 총괄 기구로서 교정 도감을 만들었거든요. 교정 도감. 그래서 이 교정 별감이란 거는 이 기구의 수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좀 장관? 좀 그런 느낌의 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장이 돼서 자신이 그 정치적인 권력을 완벽하게 먹은 거죠. 아주 어려운 키워드인데 여기서 교장 도감으로 바꾸면은 그 의천이랑 관련된 그런 불교 서적 간행 관련 도감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잘 내진 않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세요. 5번 전민 변정 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 이거는 신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 문제. 아, 드디어 나왔네요, 이 문제. 제가 이거 풀어드리기 전 한번 미리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다 답 2번 골랐다. 저 실전으로 이거 볼 때 분명히 이거 2번 고르신 분들 많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귀주성만 보고서 이게 어떻게 푸냐면
여기 이거는 그나마 뭐 거란 2차인 거 알고, 이거 뭐 윤관 보고 여진인 거 알고, 뭐야, 귀주성만 보고서 거란 3차니까 2차? 3차? 여진. 이 문제 개꿀이네. 2번 하고 답은 틀려버렸어요. 실제로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아니 제가 저번 이거 49회 예상 문제 그때 영상 만들 때도 제가 귀주성만 보고서 제발 거란으로 바로 찍지 말라고 그렇게 영상에서 못을 박았는데 또 그렇게 푸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키워드는 제발 종합적으로 보라고 그렇게까지 못을 박았는데도 또 그렇게 풀더라고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해설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발 그런 실수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는 이 양규란 키워드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양규가 활동한 시기는 1010년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은 크게 그걸 주목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의 순서를 외워두되, 참고로 이 거란은 1차부터 3차까지 다 낼 수 있고 이 몽골은 1차부터 6차까지 다 있거든요. 특히 이 몽골이 최근에 좀 어려졌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거란이라던가 몽골은 조금 더 깊게 낼 수 있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뭐 나의 사료, 윤관 등이 뭐 거두어서 뭐 구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1107년이에요. 1107년. 그러니까 일단 거란과 여진이니까 일단 가 나는 어렵지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귀주성만 보고서 그냥 빨리 풀려고 실수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박서라는 인물을 몰라가지고 못 푸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박서가 제 기억에 고급 12회인가 13회 외에는 언급된 게 없긴 했어요. 그래서 낯설 수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려면은 키워드는 일단 무조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몽골 유형 최근에 어려졌으니까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일단 그 박서가 활동한 시기는 1231년이거든요. 이거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이 박서가 활동한 시기는 1231년인데 이때는 1차 침입 방어예요. 1차. 그래서 아마 박서를 몰랐어도 못 풀 수 있는데 이런 실수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거란, 여진, 몽골이니까 1번 맞아요. 2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키워드 종합적으로 안 보는 습관 버리셔야 되고, 만약에 몽골이 요즘 최근에 어려워가지고 조금 이거 더 공부하고 싶다, 제 블로그에 1차부터 6차까지 어떤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꼼꼼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의 기초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풍산이 나도 이거 너무 외우기 힘든데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점수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 3점이에요. 내 회차에 안 낼 거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주던 간에 내가 진짜 문제를 찢어버리겠다는 마인드로 공부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거 안 내달라고 바랄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런 거 안 내도 다른 데서 어차피 어렵게 내요. 이런 문제에서 먼저 훈련이 돼야 다른 문제도 안 틀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물었는데 제가 항상 강조했죠. 이 10번대에서 경제 낸다 무조건 고려이다. 거의 95% 고려라고 봐도 돼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키워드 있죠. 화폐,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여기서 건원중보만 성종이고 나머지는 숙종, 그리고 경시서, 시장감독기구, 그리고 무역항, 병난도, 예성강 나온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은 제가 이것만 강조했는데 아주 가끔 뭐 서적점, 가점 등의 관영상점이 있었다. 이것까지 기억해두면 고려 경제 유형은 10초면 풉니다. 보여드리죠. 일단 여기서는 그 모두 과에 해당되는 토지를 주고 과에 따라 뗄나무를 구할 땅을 줬다는데 이게 뭐냐면 전시과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거는 전지고, 그러니까 수조권이 있는 그 전지랑 땔감을 주는 이 땅은 시지예요. 그래서 전시과를 먼저 힌트로 줬고, 두 번째로 자 또 강조한 키워드 은병, 뭐 개경이라는 키워드 있고 은병 나왔어요. 또 은병, 활구, 또 강조한 키워드 나왔죠. 자 그럼 제가 아까 강조했죠. 화폐, 뭐 예성강, 병난도, 뭐 그리고 경시서. 자 한번 찾아볼까요? 답 여기 있네요.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자 이거 찾고서 이거 찾는다. 10초만 풀죠? 이거 어려운 유형 아니에요. 가장 먼저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알려주면 나 출제자들 이거 보고서 답 더 어렵게 내면 어떡하지? 아무튼 1번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 이 시기에는 그런 농법의 발달이 이루어져가지고 수리 시설도 확충돼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죠. 조선 후기에는. 2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예요. 이 시기에는 광산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3번 면화, 담배 등이 산풍작물로 재배되었다.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좀 이게 곡식 외에도 산풍작물 재배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았고요. 5번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을 나누어 전세를 거두었다. 이거는 전분 6등법이네요. 그 세종시기의 공법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이것만 유일하게 조선 초기고요. 나머지는 조선 후기, 그리고 4번이 고려. 그래서 제가 고려 경제는 제가 제일 쉬운 유형 중 탑3라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한 키워드만 외워도 이거 번호 보고 그것만 찾으면 답 10초 안에 풉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진짜 10초 안에 푸는지 못 푸는지. 아무튼 10번이 아니라 18번 가, 마에 대한 탐구 활동을 물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조선 왕의 자치를 찾는다는데 뭐 이건 비금하면 되니까 그냥 뭐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것만 찾을게요. 일단 가, 조선 건국 이후 한양을 천도한 과정을 조사한다. 이건 일단 맞는 게 이 가의 그 경복궁은 태조가 조선 건국 이후에 처음 지은 궁궐이기 때문에 그런 처음 지은 궁궐로서 한양이랑 천도했다는 그 키워드랑 연결되므로 이건 이상 없고요. 2번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의뢰를 검색한다. 이거는 종묘가 아니라 선농단이에요. 선농단. 이것도 한 41회랑 44회쯤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기출 분석을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싫어한다고 버리지 않고 기출만 제대로 뜯었어도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인조가 피신하여 청과 항전을 벌인 과정을 살펴본다. 남한산성. 남한산성과 병다호라는 국룰 키워드로 너무 잘 나왔어요. 이상 전혀 없고요. 4번 장용영, 외영의 창설 배경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장용영이라는 거는 조선 정조 시기에 만든 그런 국왕 호위 군대인데 외영은 여기 있고 내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서울에 있거든요. 아무튼 수원화성 외영에 그 장용영이 설치돼가지고 이것도 이상 없어요. 5번 이게 좀 까탈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 영릉이란 거는 세종의 무덤이에요. 세종의 무덤이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 전혀 이상 없죠. 그래서 영능 같은 거 그러니까 세품산이 그러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역대 왕대 무덤 다 외워야 되나요? 저 뭐 왕 27명인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버려요. 일단 이런 거. 이런 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이런 걸 다 만들어서 3점을 깎아내려고 내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혼동을 주려고 내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종묘랑은 그 역대 왕의 그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게 종묘지. 이거는 선농단이에요. 그래서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것부터 보세요. 이건 이전 기출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것부터 먼저 보고 이거 다 맞으면 이건 다 맞으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지. 이거 나오자마자 와 나 이번 시험 망했네, 나 이거 어떻게 풀어, 나 모르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선지 뜯으면서 기출 훈련만 조금 하더라도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을 물었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전반부에서 제가 보기에 난이도 제일 높고 이번 기출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 탑 3급 문제예요. 이거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면 일단 이 만력제란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이 만력제라는 게 누구냐면 임진왜란 시기에 그 우리나라가 그때 그 조명연합군이라 해가지고 왜군을 막았잖아요. 그때 도와준 명나라 황제예요. 근데 이 신종이란 키워드가 제가 아예 안 나온 줄 알았는데 그 48회 다 뒤져보니까 그때 뭐야 그거 만동묘라고 해가지고 그 만동묘가 이 만력제를 그렇게 기리기 위해 우리나라 그 충북 괴산에 만든 그 무덤이거든요. 그 무덤은 아니고 사당인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때 신종이란 키워드를 파악했다면 이게 명나라인 걸 추론하기는 쉬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강의들 딴 거 보니까 다 이것만 갖다 푸는데 그럼 이거 만력제 모르면 못 푸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봐요. 지금부터 일단 의주래요. 의주. 그리고 조선의 관리들이 예를 갖추어 의승관 앞에서 사신 일행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사료 자체는 정말 어려운 게 맞는데 만력제를 모르겠어. 그러면 사료의 맥락으로 파악해서 풀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잘 봐봐요. 이게 대충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면은 의주라는 거는 거의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예요. 그럼 일단 한반도 북부에 있는 국가가 누구냐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아니 뭐 일본 만나러 갔는데 뭐 북쪽 가서 만날 일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쭉 가가지고 심지어 얘를 갖추었대요. 얘를 갖추어서 북쪽에 가서 누굴 만난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당시 시기면은 그 정도면은 한 뭐 중국의 뭐 명나라라던가 청나라던가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심지어 조선의 관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면은 뭐 명나라 아니면 청나라인가 이 정도만 추론해서도 잘 푼 거예요. 그럼 접근해 보죠 이제. 1번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일단 이건 고려라서 말도 안 돼요. 이거 심지어 거란을 막으려고 한 거지. 일단 고려 시대라 당연히 연결도 안 되고요. 2번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3번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이 고려 말기에도 요동정벌이 제시됐지만 그 조선 초기에도 정도전 중심으로 요동을 우리가 차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명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명나라랑 관련된 조선의 정책으로서 맞고요. 4번 기유약제를 체결하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였다. 이건 일본이죠. 그래서 안 맞고요. 참고로 이 기유약전은 광해군이 맺은 겁니다. 광해군. 5번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견 쇠한사로 파견하였다. 이것도 일본인데 이 유정이란 거는 사명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 송환이란 거는 그 임진왜란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고 그래서 2번이랑 3번 중에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아마 명나라라는 걸 여기서 추론했다면 답을 찍긴 쉬웠는데 이 동평관이란 키워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 동평관이란 거는 그 일종의 그 일본 관리들을 위한 그런 여관 같은 거거든요. 그 비슷한 키워드로 북평관이라고 있는데 북평관이라는 거는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사신들을 맞이하는 여관이니까 북평관이 이름 지었고 동쪽에 있는 그런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평관이 이름 지었다. 그러면 이건 일본이랑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훈련을 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심지어 이 관리들이 예를 갖추었다 했잖아요. 당시에 중국을 엄청나게 사대했으니까 그 정도 예를 갖춰서 사신도 맞이했겠죠. 근데 얘네들이 그 일본의 그런 관리를 그 정도까지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힘든 게 이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맞이한다? 이상해요. 그런 맥락 봐서도 심지어 무역을 허용했대요. 지금 얘를 갖추는데 무역은 허용해? 뭔가 얘를 갖춘다는 거는 우리가 사대하는 느낌인데 무역을 허용한다는 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맥락적으로도 이거랑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모르는 선지가 있으면 사료의 맥락을 최대한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여기서는 되게 뭔가 굽신굽신하고 있는데 무역을 허용해준다? 되게 거만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도 논리적으로 좀 유추해서 속어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것 나온다고 쫄지 말고 모르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에이 틀리다. 그게 아니라 힌트를 보고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새로운 거 또 주면은 출제자가 또 어려운 거 냈네 나 틀리라고 시험 망했네 안 그래야 돼요. 충분히 출제는 힌트 줬어요. 이 정도면 이런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기출을 제대로 푸는 거니까 너무 암기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을 물어봤는데 일단 제주도 유배돼서 머물렀던 곳인데 세안도를 그렸다. 이 세안도라는 거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그 당시에 제자에게 뭐 책 같은 걸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례로서의 그림으로 그린 뭔가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인데 힌트가 이거밖에 없긴 했어요. 근데 뭐 못 풀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이거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1번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정상기. 2번 무한우주론을 주장한 의산문답을 집필하였다. 이거는 홍대용. 3번 명에서 천리경, 자명종, 홍익포 등을 들여왔다. 이거 좀 새로운 선지인데 이거 정두원이에요. 정두원.
그러니까 이 인물은 약간 좀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근대 문물을 국내에 가져온 인물이라 생각하면 좋고, 4번 친구수를 직대성하여 친구 경험방을 저술하였다. 이것도 새로운 선지인데 이 인물은 허임이에요, 허임. 그래서 아마 이 두 개는 모를만 할 거예요. 몰라야 정상이에요. 이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정답은 나쁘지 않았던 게 5번 북한산 비가 진화와 순수 비행을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문제 제시된 인물은 좀 그런 금성문학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이 진화와 순수비가 그 북한산 비가 진화와 순수비인 걸 처음으로 고증한 업적이 있어요. 이 김정희 업적으로 진짜 많이 나왔던 선지라 정답은 5번인데, 그래서 이 문제도 이런 선지 때문에 조금 나설 수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낼 때는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냥 새로운 힘을 넣은 거지만, 나중 가면 이런 선지를 갖다가 다시 정답을 낼 수 있도록 이게 다시 문제를 재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최소한 기억해 두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새로운 거 내면 또 기출에서 이런 거 없는데 책에서 이런 거 안 냈는데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출제자가 언제든지 언급한 거는 다시 출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게 중요했어요. 감사 또는 방백.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회계 감사라던가 뭔가 정치적으로 감사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현대식으로 뭔가 당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감사를 하거나 매 정기점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는 조선시대 관리를 생각하면 딱 하나예요. 관찰사. 그래서 이 감사라던가 방백이란 키워드도 이전 기출에서 나오긴 했어요. 이 조선시대 지방관리 유형은 이런 다른 이름 있잖아요. 이거를 좀 힌트를 많이 줘가지고 이걸 아시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요. 해풍사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요? 네,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잘 나오는 키워드라 몰랐으면 지금 외우면 되고 맞았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원래는 방백 말고 도백을 힌트로 많이 주는데 이번 좀 특이했어요. 아무튼 1번 간관으로서 간쟁과 봉박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사관원.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육조제계제의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거는 의정부. 원래는 의정부랑 육조가 같이 의결했는데 이것 때문에 의정부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의정부고요. 3번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거는 향리.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향리 문제 또 내면 뭐 여기서 그 기관이란 걸 언급할 수도 있고 뭐 장교란 걸 언급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 외우셔야 돼요. 4번 관내 9년에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하였다. 맞아요. 그냥 말 그대로 감사 나온다니까 뭔가 감독하고 평가한다. 그런 식으로 풀었어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5번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양소 풍관을 감독하였다. 일단 이선지는 여기랑 연결은 전혀 안 되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중앙관리인데 이선지가 되게 애매한 게 특정 어떤 계층을 지칭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애매한 선지라 아무튼 간에 문제 제시된 그런 직책과 연결도 안 되고, 굳이 얘기한다면 이걸 하는 사람들이 중앙관리였다?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걸로 다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2번 문제. 이번 전반부에 또 대표적인 탑 3급 난이도 문제죠. 제가 실전에서 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이거 실수로 틀릴 뻔했어요. 왜냐면 다해 사료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전 기출에서 안 냈던 건 아닌데 너무 지저분하고 어렵게 낸 좀 양아치 문제예요. 약간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이렇게 낼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능검에서 안 냈던 건 아닙니다. 다 냈던 건데 너무 어렵게 섞었어요. 일단 뭐냐면 이거 차례대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가해 사료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문제는 제가 좀 진지하게 해설할 거니까 어려워도 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진산의 권상현, 윤지충과 같은 인물들이 외우는 게 중요하고, 제사를 패하고 위패를 불태우고 조문을 거절하고 시신을 내버렸다. 일단 이거는 신의 박해예요. 일단 박해 유형은 그 박해식에 관련된 인물을 꼭 하나씩 주거든요. 일단 이걸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유형 자체는 다 천주교의 박해랑 관련된 유형인데, 이 시기에는 당시 천주교는 요즘 제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제사할 때 지금 기독교를 기준으로는 뭐 절을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목례 정도만 하자. 그렇게 좀 요즘에 좀 종교적인 그런 자유롭게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 약간 좀 이렇게 뭐 미신을 믿는다. 그러면 조선시대 뭐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한다고?
뭐 탈룰라야? 정신 나갔어? 이런 식으로 되게 무시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시네바케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당시에 제사도 안 하고 위패를 불태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발생한 박해가 이 시네바케예요. 뭐 굳이 또 따지면 이런 박해도 있거든요. 뭐 기에박해라든지 병호박해라든지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박해인데 여기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제가 보기엔 그것까지는 안 낼 것 같고 일단 나의 사료 여기서는 이가완, 이승훈, 정약용의 죄가 무겁다는데 역시 또 박해인데 이거는 신유박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순조가 즉위한 시기에 당시에 그 수령 청정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수령 청정을 했던 그때 대비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천주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입장이 있어가지고 좀 천주교 신자도 처벌하고 특히 여기 이승훈이라던가 정약용 같은 인물들은 남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도 좀 처벌하고 남인도 좀 견제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가져가지고 일으켰던 게 신유학회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지금까지 기초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40회 때 초반쯤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인물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까지 외웠으면 여긴 좋은데 이게 어려웠어요. 이거 별로부터 이건 병인박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병인박해를 이렇게 어렵게 준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그냥 대충 그냥 프랑스 선교사 처벌받았다 이렇게 줬지. 이번 사례 맥락도 되게 까다로웠던 게 일단 남동삼 줬어요. 남동삼. 저 이거 기초 다 뒤져봤는데 이거 남동삼이 언급된 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공식 문제도 했었는데 남동삼 진짜 이거 태어나 처음 봤어요 이때. 근데 그나마 이게 힌트였어요.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좀 풀어드리면은 당시에 이 병인박해 시절에는 이게 1866년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조선에도 그 좀 이렇게 뭔가 천주교를 전파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당시에 그 이게 지도를 기준으로 이게 러시아가 이게 좀 견제를 하게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시도하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고 근데 천주교도 뭐야 이렇게 전파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러시아 견제하고 싶으면은 우리 조선이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이렇게 삼국 동맹을 맺으면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 견제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끼리 동맹도 맺고 함께 천주교도 받아들이시다. 흥선대원군이 뭐? 천주교 내가 왜 받아들여? 얘 막아야 된다고 천주교 받아들여야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생한 게 당시 프랑스 선교사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박해를 하고 당시 그 조선인의 그 천주교 신자도 같이 없애버린 게 병인박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사건의 흐름과 최소한의 관련 인물들을 모두 알지 못했으면은 못 풀 만한 최강 난이도 문제였어요. 그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엔 가나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다가 너무 어려웠어요. 병인밖에 이렇게 어렵게 줄 수 있구나. 저도 실제로 놀랐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언급되려면은 거의 개항기 시기 아니면 잘 언급 안 돼요. 기껏해야 효종 때 나선정벌 그런 거 아니면 개항기 시기 아니면 러시아는 언급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런 키워드 바탕으로 추론하는 게 중요했는데 아마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틀렸으면은 그냥 에이 그냥 똥 한 번 밟았다 생각하고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이해 안 되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왜 각 박해가 발생했는지 설명드렸으니까 복습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이해 안 되시면 이게 일단 인물 다 외워놓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3번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을 물었는데 이 문제도 키워드를 대충 보면은 낚이기 되게 쉬운 게 호패법 재실시를 발표했는데 호패법 되게 크게 써놨잖아요. 그냥 이것만 보고서 저도 실수할 뻔했는데 설마 이거 태종인가 싶었어요. 호패법만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발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괄에 난 이후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 이게 결정적 힌트였어요. 이괄에 나는 인조반정 이후에 그 2등 공신으로 책봉된 이괄이 불만을 품고서 일으킨 반란으로서 이건 1623년이고 이걸 통해서 즉위한 시기에 이괄에 나는 1624년으로서 문제 제시된 왕은 인조예요. 그러니까 호빼방만 보고서 태종 찾는데 그날 여기서 태종도 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거 태종 줬으면 더 낚였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와, 문제 양심 있었다 진짜. 이거 태종 줬죠? 이거 제가 보기 오답률 더 나갔을 거예요. 키워드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키워드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뭐 집에 짜장면 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들 빨리 풀다가 이것만 보고서 이게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키워드는 무조건 결정적인 키워드 종합적으로 보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1번,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우리 왕건님, 그리고 호족들에게 그냥 토지를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삼정의 문란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철종, 그 임술농민 봉기 때문에 박규수의 건의로 만든 임시기구죠. 3번,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였다. 이거는 정조, 1791년이죠. 4번, 전세를 1교단 사륙들을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는 왕시기에 시행한 조세 개혁으로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1년에 두 필씩 얻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균여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영조.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게 인조 문제도 그렇게 잘 낸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자주 나오는 왕마 공략하다 보면 이런 거 당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키워드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호per보만 보고서 무조건 태종 이렇게 달려드시면 안 돼요. 이건 낚시 키워드예요, 낚시 키워드. 이런 실수 만약에 지금 극복 못하면 나중에 더 쉽게 내도 또 당합니다. 이런 문제가 무조건 어려운 회차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될 실수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4번.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를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볼게요. 조선의 농업 서적을 다루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막 섞어요. 막 그 농사직설인데 막 가에 섞고, 뭐 구황차료인데 나에 섞고, 산림경제인데 뭐 그게 나에 섞고, 이런 식으로 막 섞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함정을 팠는지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여기서 산림경제라던가 임원경제지 이런 키워드, 아니 구황차료 이런 거 어렵잖아요. 제 기준에 이런 거 답 절대 안 내요. 왜냐 봐볼게요. 1번, 목화재배와 양장 등 중국 화북 지방의 농법 소개. 이거는 그 중국이랑 관련된 거라서 농상집요예요. 일단 문제 제시된 서적들이랑 관련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인삼, 고추 등의 산품작물 재배법과 원예 기술 수록. 이거는 라의 서적이에요. 그 삼림경제.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정초, 변효문 등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편찬. 정답이에요. 이거는 세종 시기에 만든 농서로서 당시 이 인물들 통해서 당시 그 농민들에게 농법을 물어봐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농법을 정리한 서적으로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농촌 생활을 위한 백과사전으로 서유국학 저술. 이건 임원 경제지예요. 이것도 가끔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인물을 기억했다면 좀 풀기 쉬웠고. 5번, 강희맹이 손수 농사를 지은 겸원과 견문을 종합하여 서술. 이거는 나의 서적, 금영장록.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의 서적을 나에 섞고, 뭐 여기 나의 서적을 마에 섞고, 마의 서적을 나에 섞죠. 막 섞어요. 일단 섞는 게 제일 먼저고, 무엇보다 이 키워드 다 되게 어려운 선지들이거든요, 대체로. 근데 이런 건 잘 답을 안 내요. 왜냐? 이런 어려운 거 섞되 출제자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농사직설은 세종 키워드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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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답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보고 쫄지 마요. 그나마 농사직설 가장 익숙하잖아요. 이런 거 그냥 찍으세요. 모르겠으면. 생각보다 익숙한 걸 찍으면 정답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아, 물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찍는 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엔간에선 그나마 익숙한 걸 답으로 줄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 혼동 주려고 그런 섞는 게 강하고. 그래서 만약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선지 분석하면서 또 외우세요. 이거는 사실 비교해주는 거 외에는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함정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전반부 해설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아, 이 문제도 솔직히 새로 나왔어요. 일단 색경이란 키워드가 중요했고,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려 학계에서 배척당했다는데, 일단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주자의 그런 해석에 대해서 비판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당시에 뭔가 그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그런 서적들에 대해선 무조건 주자가 해석한 대로만 따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 배신하고 다른 식으로 해서 주장한다. 와, 이 자식은 사문난적이네. 몰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윤휴랑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박세당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도 엄연한 기출 연계 문제인 게, 이 색경은 제가 40회 때 해찰에서 분명히 그 선지 분석할 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 색경이란 키워드는. 그래서 이 색경이란 키워드를 만약 그러니까 선지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익혔다면은 이 문제는 쉬웠고, 몰랐으면은 추론했어야 돼요. 이거 갖다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을 똑바로 했냐 안 했냐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기출만 제대로 풀었으면은 색경은 모를 만한 키워드가 아닌데 바스닥 처음 냈다고 그때 난리 났는데, 제가 보기에 전혀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예요. 왜냐, 오답이 된 선지는 언제든지 다시 정답 키워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 똑바로 했으면 푸는 거고, 아니면 못 푸는 문제예요. 1번, 처음으로부터 시연유역 도입을 권유하였다. 이거는 김육.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선지 귀찮다고 하나하나 떼버리면은 나중에 당합니다. 2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이거는 정약용. 3번, 모사의 발달이 된 조의 제문을 작성하였다. 이거는 김종직. 일단 무엇보다 나머지 선지도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도. 4번, 천체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이를 제작하였다. 이거 홍대용인데 헷갈리지 마세요. 그 혼천이란 거는 조선 세종시기에 만든 혼천이가 있고, 이 홍대용이 만든 조선 후기에 혼천이도 있으니까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유학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요고 저지르였다. 이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럼 이것으로 50회 전반부 해설을 마쳤습니다. 전반부 해설부터 솔직히 쉽지 않았을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후반부 해설에는 문제가 더더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해설부터 벌써 쫄아가지고 좀 걱정하실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나름대로 팁 많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기출 정말 꼼꼼히 분석하시면 다음 51회 때 아니 뭐 이후 회차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이해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꼭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